방탄 조끼를 입었는데 방탄 조끼가 다 뚫은 거예요. 다 뚫어가지고 지금 총알 끝이 살 끝에 딱 닿은 상태고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총알이 날아오면 그때는 사실 뚫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긴 어렵다. 의원총회에서 모인 총의가 제대로 된 총의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쉽게 말하면 자유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유로운 토론이 불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도 찬성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분위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 취조를 받고 있고 찬성했는지 또는 반대했는지 예. 대답을 좀 강요받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까? 이게 전체주의 정당이고 북한 정당이고 거기다 리스트가 돌고 뭐 반동분자에다 처단을 하자 뭐 온갖 얘기들이 다 돌아다니는데 민주당이 지금 이게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네,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됐습니다만 이제 이탈표를 놓고 이재명 체제의 위기다, 심리적 분당 상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표정부터 볼까요?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표결 결과가 우리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탈표의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표결 결과가 주는 의미를 당 지도부와 함께 깊이 살피겠다라고도 밝혔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SNS에서 부결은 부결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민주당 의원님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을 국민 당원들께 사죄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한편 이재명 대표는 민생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이슈와 관련 서울시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는데 음성이 준비돼 있어서 한번 듣고 가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급식 노동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사회 노동 환경 개선에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물가도 잡고 경제도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도 더 낫게 만드는 문제에 많이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급식실 노동 환경 개선의 의지를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도 이재명보다는 뭐 물가를 잡는다든지 이런 민생 이슈에 더 신경을 쓸 것을 주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초등학교를 찾아간 뒤 취재진 앞에서 밝혔던 모습을 저희가 따서 보여드렸고요. 한편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 또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는 이제 투표에서 이탈한 의원들 색출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있어요. 네, 제명인의 마을 등 이 대표 지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소위 수박 색출 인증글이 다수 게재가 됐습니다. 이탈표를 던졌다고 추정하는 의원들의 이름과 지역구를 정리해서 나열한 자료인데요. 예. 그동안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한 적이 있는 이상민, 서른, 조응천, 이원욱, 박용진 의원 등뿐만 아니라 전해철, 홍영표 의원 등 친문계 의원들도 명단에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의원이라든지 의원실 관계자와 직접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 캡처 화면도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부결적으로 투표했다라고 답신한 그런 캡처 화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인증샷입니까? 그 의원께서 가결, 부결 어느 쪽으로 투표하셨느냐 좀 따져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부결적으로 투표했습니다라고 밝힌 의원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한편으로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는 체포동의안 찬성 국회의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의 상황 소속 의원에게 직접 들어볼 텐데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전 녹음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예,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가까스로 부결됐습니다만 현재 민주당 당 분위기 어떤가요? 네, 우선은 어저께 우리 부결을 이제 명확하게 했고요. 예. 일부 이제 이탈표가 있다고 해서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담긴 결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좀 더 소통하고 당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제가 아주 크게 있다 이런 이제 내부적인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예, 이제 표결 결과를 보면 여야 의원 297명이 참여했고 찬성이 139, 반대가 138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이탈표 예상은 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가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부결된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일부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민주당이 단합해서 윤석열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방법을 좀 소통을 통해서 모아 나가자 이런 취지로 의원님들이 아마 고민을 좀 던진 거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당 지도부가 조금 더 주말을 이용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마지막 소통을 좀 더 강화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아하. 아마 지도부가 굉장히 이 상황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지지자들과 당원들께서도 많은 의견들을 주고 계시고, 예. 뭐 심지어는 문자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서로 간의 의견 교환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하. 저는 오히려 이 기회에 서로 할 말들을 하면서 그러나 정말로 당이 이 우리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한 야당으로서 자리를 잡는 계기로, 뼈를 깎는 혁신의 계기로 단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단합을 위한 계기보다는 뭐랄까요, 당 내부 분열에 대한 메시지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 개혁의 딸들 사이에서는 수박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해당 의원들에게 어떻게 투표했냐 문자 전화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의원님도 공교롭게도 관련 명단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메시지 받으셨어요? 전화나? 네, 저도 뭐 제 문자가 오고 있긴 한데요. 예. 당연히 저는 우리 지지층들의 마음을 당연히 이해합니다. 화가 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요. 그런 의사표시가 어찌 보면 뭐 당연하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와중에 경계해야 될 것은 역시 분열의 씨앗이 되는 건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확인 안 된 출처 이상의 명단들을 가지고 뭐 상처를 주는 일은 좀 가급적 좀 이렇게 경계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열고 지금이야말로 좀 허심하게 서로 논의하고 또 결정된 상황에서 함께 따라 나가는 그런 이제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중요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이제 의원님 같은 중진들이 또 힘을 모으셔야 될 텐데 오늘 이제 원래 민주당의 길 네. 정례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민주당의 길 정례회의는 이제 친명계보다는 또 비명계 의원들이 많다 해서 좀 관심을 모았던 그런 회의인데 이 회의가 좀 취소됐더군요. 왜 취소됐습니까? 원래 이제 오늘은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지역 일정들이 많고 그래서 아마 일정을 좀 연기한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예. 이제 민주당의 길도 여러 이제 견해들이 어울려 있는 그런 이제 단일 색깔은 아니고 그런가요? 그런 이제 의견 그룹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뭐 다양한 색깔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우리 당내도 보면은 여러 그룹의 모임들이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룹들이 아무래도 다양성 속에서 민주당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커지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단합시켜내는 게 지금은 우리의 과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함께 나아가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질 거다 이렇게 나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번 표결 결과 정말 크게 실망했다. 일부에서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여당과 보조 맞추는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사람들이 나가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겠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발언 수위를 보면 뭐랄까요? 이 당내의 분열 혹은 아픔 치유를 위한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성호 의원님께서 굉장히 놀란 마음의 표현이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 저도 사실 굉장히 놀라고 좀 당황을 했었습니다. 아마 비슷한 서로들 아마 느낌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예. 이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더 큰 하나가 될 수 있냐. 이게 우리한테는 우리가 대한야당이 될 수 있느냐. 예. 뭐 그런 시험대 아닌가 싶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함께 노력해 나갈 자세가 돼 있으실 거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여러 표를 던진 분들도 저는 뭐 동일한 입장일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찬성이든 반대표를 던진 분이든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마음으로 당의 길을 모색할 그런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근택 상근 부대변인은 이 당대표 신병에 대한 표결이었는데 무기명 비밀 투표에 쓰는 거 비겁하다. 그 당원들에게 어떻게 표결했는지 밝혀라. 이렇게 또 말까지 나오는데 의원님은 이런 움직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뭐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큰 틀에 통합과 화합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면 더 좋겠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주장이 있지만 결국에는 민주당이라는 깃발 아래 우리가 한 식구이기 때문에 예. 뭐 그 점을 전제로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런 전제라면은 어떻게 표결했는지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까지 논의가 옮겨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네, 말씀이다라는 그게 이제 거죠.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는 또 표현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 오히려 그 이제 우리 민주당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한 그런 논의가 좀 진행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박지원 전 원장이요. 지금 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정말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라는 진단도 하고 계시고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은 신민적 분당 상태라고는 진단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입장일 텐데 언제쯤 그럼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당 지도부가 논의 중이기 때문에요. 예. 대표가 아마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면서도 당 전체를 대표하는 예. 그런 이제 입장을 밝히려고 아마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내일 뭐 좀 늦으면 모레 공식적인 어차피 일정이 있기 때문에요. 예. 거기서 말씀하지 않을까 싶고요. 늦지 않게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 민주당을 하나로 모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독대했던 분이죠. 서른 의원은 이제 부결하고 나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그럼 이번 표결 네. 결과를 두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단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근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 논의가 집중되기보다는 아하. 민주당이 좀 더 통합되고 또 대한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통합된 역량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게 국민들께도 도움이 되고 나라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당 내에서 우리 민주당 전체 총의를 모아서 결정할 문제이지 전체 이 외부에 있는 분들이나 정부가 그렇게 몰아갈 성질이 전혀 아닌데도 자꾸 그렇게 강요한다. 제가 그런 점을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당연히 전체 결과가 부결로 나타난 것이 그런 취지 민주당 전체의 대체적인 의견은 그러하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검찰은 또 그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서, 그러니까 제2차 구속영장 청구서를 국회로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네.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이탈표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다. 또 올 경우에는 이탈표가 더 늘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139표 찬성에서 10표가 더해져서 149표까지 나오게 된다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이제 확정되지도 않은 수사 결과를 가지고 또 다른 체포영장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검찰의 입장을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 검찰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요. 아주 의도적인 그리고 계획된 정치 공작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예. 최근에 보면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예. 그 자녀의 학폭과 관련되어서 법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외면하고 예. 진실을 숨기고 대통령과 같이 근무하고 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 동기였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런 인사검증 책임자의 모습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오히려 저는 정말 이게 검찰권이 제대로 공정하게 행사되고 있느냐 이게 지금 대한민국 법 질서가 제대로 지금 공정하게 작동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 나올 이재명 대표의 혁신과 통합을 위한 소통과 단합을 위한 메시지가 핵심적으로 작용이 돼서 향후에 또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또 뭉칠 수 있을지 관건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었습니다. 예, 사전 녹음으로 진행된 김영배 의원과 인터뷰 들으셨고요. 자, 민주당 상황까지 들으셨습니다. 일단은 두 분 논평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됐습니다만 이 결과에 대한 분석 들어볼까요? 진 작가님부터. 말이 부결이지 사실상 가결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찬성 쪽에 한 표라도 더 많았고 그 다음에 그 기권 또는 무효표 던진 사람들이 투표에 찬성하지 않았으면 이게 가결되는 상황이
분위기라는 거죠. 예. 방탄 조끼를 입었는데 방탄 조끼가 다 뚫은 거예요. 다 뚫어가지고 지금 총알 끝이 살 끝에 딱 당한 상태고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총알이 나오면 그때는 사실 뚫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뭐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원총회에서 모인 총의가 제대로 된 총의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쉽게 말하면 자유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유로운 토론이 불가능하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도 찬성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분위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 취조를 받고 있고 찬성했는지 또는 반대했는지 예. 대답을 지금 강요받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까? 이게 전체주의 정당이고 북한 정당이고 거기다 리스트가 돌고 뭐 반동 분자에다 처단을 하자 뭐 온갖 얘기들이 다 돌아다니는데 민주당이 지금 이게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예. 김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제 표 계산에 따르면 이제 169명의 민주당 의원만 따질 게 아니라 이제 무소속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민주당 성향의 의원들도 많이 있는 그렇죠. 상태니까요. 뭐 이래저래 계산을 해보면 대략 38명에서 40명 정도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 찬성표나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최대. 예, 최대치를 잡았을 때 그런데 전 이게 최대치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계산하면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게 많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169가 분모가 아니라 175가 돼야 해서 또 이래저래 계산을 해보면 대략 78%에서 80% 정도의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부결표를 던지면서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세가 부당하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의 숫자가 20% 정도 되는데 뭐 저는 지금 검찰의 공세를 보면 오늘 동아일보에 단독 보도가 나온 건 쉽게 말하면 어제 검찰이 동아일보에게 자 우린 또 구속영장 칩니다라고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 컨펌을 해줬으니까 그런 기사가 나왔을 테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검찰은 계속 이걸 이제 정치적 공세로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법률적 프로세스가 아니라 아 그렇게 수를 뒀어? 그럼 우리는 이렇게 또 한번 이라고 해서 한두 달 안에 또 영장 청구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 전에 민주당을 어떻게 수습할 건지 이재명 대표가 좀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만나고 결속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입장 표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자, 이재명 대표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물러나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확인이 됐잖아요 지금. 물러나야 되는데 자기 하나 때문에 지금 당 전체를 갖다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좀 뭐랄까 염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혐의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한 건만 해도 이게 최소 5년에서 어떤 것도 10년짜리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예요. 유죄가 입증이 그렇죠. 되면 유죄가 입증되면은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상당 부분 그 국회에서 그 증거들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된 바가 있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당을 갖다가 왜 자기 방탄복으로 사용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다음에 국민들도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6대 3이에요. 최소한 기소가 되면 그때는 당대표 사퇴해야 된다.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단 예. 말이죠. 나가는 그 여론에 따라야 되는 거죠. 자, 김 소장님은? 민주당이 하나의 단일한 정당으로 보여도 그 안에 이제 소위 말하는 한 20-30명씩 돼서 여러 가지 그룹들이 존재합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진 그룹들이 존재하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 그룹 중에서 어떤 그룹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룹은 없다.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다고 해서 그 권력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법도 사실 마땅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특히 무효 기권을 던진 의원들의 마음은 지금이라도 지도부가 좀 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경고를 던진. 그러니까 내가 검찰의 의견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지금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일부 개별 의원들이나 원외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내 이런 세력들 간의 합의, 논의들을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잘 원만하게 이끄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논의를 이끌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본인의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논의를 갖다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의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거지. 존재가 문제다. 네. 자, 일각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라는 진단까지 나오고 당대표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라는 진단 나오는데 김수인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네. 이재명 대표의 그 당내에서의 동력 어떤 구심점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상당히 애매한 상태가 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만약에 이번에 좀 너끈하게
부결이 됐다면 부결시켜준 의원들이 특히 비명계 의원들이 이번에는 표를 이렇게 행사했으니까 다음에는 좀 내려와라라고 할 수 있는 동력이 명분이 붙을 생기는데.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옴으로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내려가면 완전 굴복해서 내려가는 듯한 그런 또 형국이 된 굉장히 딜레마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아하. 그리고 아마 비명계 의원들에서 이번에 가결 쪽에 섰던 혹은 무효라든지 기권을 던졌던 의원들도 네. 결과가 또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바로 치고 나가기도 어렵고 아하.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망세가 또 이어질 예정이라 당분간 오히려 굉장히 애매한 상태로 좀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관망세 보입니다. 애매하다. 이제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비명계 친명계 인터뷰 요청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다 거부하시던 구정이 있어 지금 양쪽 모두 어려운 상태인 거 분명해 보인다. 나는 좀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그 괜히 말 잘못했다가 좀 극성스러운 홍위병들이 다 몰려 들어와가지고 완전 집단 행패를 부려드는데 예.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그런 건 아닙니까? 현역 지역위원장이 있는데 친명계들 와가지고 뭐 접수할 것처럼 떠들고 다니고 뭐 이런 행패들 좀 부리고 있거든요. 예. 감히 말을 못합니다. 이게 완전히 그 당이 먹혀버렸어요. 그쪽 그 팬덤에다 먹혀버려가지고 얘기를 못 끝내잖아요 지금. 아니 의원이더라면 한 사람 입법 기관이니까 찬성한다 반대한다. 찬성한다면 이렇다 반대한다면 이렇다. 나는 기권하겠다. 그래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진 작가님 말씀하신 여론조사 YTN이 엠베레인 퍼블릭에 의뢰 지난 20일에서 23일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국민의 한 63.8%가 이 대표가 검찰 수사와 관련해 기소될 경우에 대표에서 물러나야 된다. 반대는 27.9%고 그걸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혔을 때는 60.7%가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계속 진행하고 다음 주면 이제 끝이 나는데 한 8일 남았습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있었죠? 네,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합동연설회를 열었습니다. 후보들의 주요 발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천하람 후보는 지금 대구 경북은 박정희 문패만 걸린 퇴락한 고택이 됐다면서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보다 리쇼어링 기업 등의 지원을 하는 산업 정책을 중시해야 된다는 취지로 연설을 했고요. 예. 지금 대구 경북 민심은 윤핵관의 권력 암투와 이재명의 부도덕보다도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의 보신주의와 무능함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민주당은 쾌재를 부를 것이라면서 재차 땅 의혹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상대 후보들의 전력도 거론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탄핵에 가장 앞장섰다. 김기현 후보는 박 대통령 퇴진을 최대한 앞당기자고 말했다라고 비판했고요.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는 이준석 이중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총선 전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면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당 개혁안을 제시하고 혁신적 시스템 공천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후보가 자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예. 또 자객 공천을 한 번 더 거론하면서 정청래, 고민정, 김남국, 김의겸 제가 싹 정리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네 분의 이름을 직접 거론했습니까? 예, 지난번에는 중간에 땡 처리를 했었는데 예. 오늘은 그냥 다 바로 거론했군요. 언급을 했습니다. 예. 김기현 후보는 타 후보들을 겨냥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분들은 이제 허무맹랑한 궤변은 그만하고 그 시간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와 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고요. 자신의 땅의 도로 계획을 결정한 것은 민주당 소속 송철호 울산 시장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황교안 후보 멘트가 좀 기억에 남네요. 저희 방송 나와가지고 이제 최종 결선 투표에서 김기현 그리고 본인 말고 다른 사람이 2명 올라갔을 때는 누굴 뽑으시겠냐 했더니 김기현을 안 뽑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오늘은 또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 쾌재를 부를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간극이 먼 두 가지의 길이 동시에 펼쳐져 있는 아니 듯한. 시간적으로 아직은 지금 경선 중이잖아요. 센스 있는 사람이면 민주당이 저 투표할 수 있는 사람 알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나도 어렵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자, 오늘 합동 연설회 현장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왔는데 김기현 후보 지지 선언식에서 축사를 했네요. 그럼 네. 선언까지 아니라 축사 정도입니까? 뭐 사실상 지지 축사? 선언이다라고 예, 지지 봐야 선언이다. 될 것 같고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시당 청년위원회 등의
김기현 후보 지지 선언식에 참석을 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 자체는 대구시당 관계자들의 행사이기 때문에 예. 뭐 지지 선언이라기보다는 참석해서 축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통령의 개혁을 힘있게 뒷받침해줘야 한다라고 나 전 의원이 말을 하면서 김기현 후보가 적임자임을 시사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 후보에 대한 최근 당내 공세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트랩에 갇혔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민주당에서 땅 투기 의혹 TF 단장에 황운하 의원을 임명한 것을 두고 코미디 중에 코미디다라고 비판을 하고 또 우리 스스로는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황교안 후보,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지를 받은 김기현 후보는 나 전 의원을 향해서 정치 20년 동지라고 밝혔고요. 또 윤상현 의원도 본인을 지지하겠다고 했다면서 김윤연대도 만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나연대, 김윤연대다 뭐 이렇게 네. 말씀하신 것 같네요. 자, 오늘 합동연설의 내용 다소 이제 좀 뭐랄까요, 선거 전당대 막판으로 가서 여기가 좀 다소 꺾이는 모양새가 있는 것 같은데 진작하님. 예,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불확실성이 있어야 정보인데 좀 확실 뭔가 이렇게 굳혀가면은 사실 정보가 아니거든요.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예. 관심도도 떨어지는 것 같고 예. 별로 들어줄 건 없습니다. 한쪽에서 땅 투기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죠? 그 성희롱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나마 천하람 후보가 얘기한 거 대구 경북은 박정희 문패만 걸린 퇴력한 고택이 됐다. 이 표현이 참 좋네요. 아, 표현 좋으신가요? 예,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보다는 리쇼어링 기업 등 산업 정책을 중시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아주 뭐 잘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후보는 대구가 고향이잖아요, 그죠? 네. 예, 대구가 고향인 분이. 자, 김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안철수 후보는 여전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3주째 대사가 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으로 수도권 승리하겠다. 그다음에 정청래, 고민정, 김남국, 김의겸 싹 자객 공천.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무려 3명이 초선 의원인데 예, 당 대표가 지금 당 대표에서 당력을 초선 의원 정리하는 데 쓰겠다고 말하는 것도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위상에서도 그닥 와닿지 않아서 이분은 진짜 2등을 지금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이렇게 해서도 2등이 가능할지가 좀 걱정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예. 황교안 대표의 주장이긴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해서 심지어 이제 다른 당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이 듣기에도 야 저렇게 한 단계 국민의힘 전진하는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었는데 다시 원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좀 그런 걱정도 되네요. 김기현 후보는 그 땅 왜 샀는지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뭐, 울산 땅. 가축 기르겠다라 그러는데 이 뭐 변호사 왜 가축을 길러? 아 가축을 기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 옮긴 말이라면서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보니까 또 가축 기를 수 있는 땅도 아니더라고요. 골짜기 이렇게 예, 있고. 막 골짜기 있어가지고 예. 거기서 기를 수 있는 가축은 사냥밖에 없다 이러는데 일단은 아무리 자기가 한다 하더라도 아니 그 뭐 땅 도대체 왜 그런 걸 샀어? 기를 수 있죠. 왜 샀어가 설명이 안 아니 되니까. 난 이렇게 시끄러우면 그냥 한 2018년에 16년 팔아버렸겠어요. 그럼 끝나는 일인데 뭘 앞으로 얼마나 호재가 있으시길래. 예. 김수현 평론가 왜 그 땅을 갖고 계실지 분석 김기현 후보의 머릿속에 네. 들어가서 분석해 주세요. 사실 근데 관심법. 그 땅의 현재 시가가 어느 정도인지도 너무 설왕설래가 많은 매도가 네,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 같고 예. 이제 이거는 뭐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김기현 후보 측에서 좀 엄중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게 당내 경선이고 또 경선이 8일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크게 당원들에게 아직까지는 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변수가 된 것은 사실 네거티브를 제기할 때 어느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제기하느냐가 폭발력을 좌우하거든요. 그렇죠. 예. 보통 공식이 있는데 그 네거티브 대상으로부터 포지션이 가까운 사람이 제기할수록 폭발력이 커집니다. 예를 들면 KTX 울산 땅 의혹도 민주당에서 제기할 때보다 같은 당내에서 당에서. 제기할 때 더 커지는 것이고 천하람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제기하는 것보다 황교안 후보가 제기한 것이 폭발력이 커졌다라고 하는 네거티브의 공식이랄까요? 아하. 그 부분은 이번에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확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분석이네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해왔던 검찰 오늘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 4명을 기소했습니다. 네, 정의용 전 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됐습니다. 예. 모두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하급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탈북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다라는 예. 그런 내용이고요. 서훈 전 원장은 국정원 합동조사 보고서에 있던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끝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쓰게 한 뒤에 통일부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정의용 전 실장은 서 전 원장과 공모해서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조기에 종결시킨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정 전 실장이 최종 책임자로 지목이 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 논리대로라면 북송 과정에서 발생한 SI 특별 취급 기밀 정보 첩보 취득과 북한 어선 납포 구금을 통한 합동 정보조사 등도 모두 불법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예, 자 관련해서 이제 기소된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직권남용 혐의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멘트 드릴까요? 이게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많고 많은 직권남용 거지 않습니까? 자체가, 그래서 예. 이거 좀 어떻게 법률을 손보든지 해야 되는 게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많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사실 유죄받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라서 게다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게 탈북민이 재판받을 권리라고 했는데 이중 규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헌법에 따른 규정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엔에 국제법상. 가입할 때는 국제법상 두 개의 나라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일종의 통치 행위고 국내법이 적용되기 힘든 건데 거기다 무리하게 좀 적용시킨 것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념적인 배경에서 나오는 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건 뭐 그냥 흐지부지 끝낼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북한에서 자강도로 이제 도망을 가서 배에서 내렸다가 한 사람 붙잡히고 도망가는 과정 전체가 사실은 소위 말하는 SI 정보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군에게 입수가 됐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남하하는 과정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살인범이 도주한다라는 국제적인 정보를 획득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배가 접근해서 납포하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납포하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이틀 동안 반복하다 내려왔는데 이게 귀순이다? 아, 저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귀순이라고 한번 말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에 판단을 전부 다 앞에 있는 판단을 싹 다 뒤집고 귀순이니까 거기부터 대한민국 국민 오늘 1일이야라고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죄라고 묻기 시작하면 이제는 뭐 이렇게 되면 대북 활동하고 이 대북 첩보 활동할 때도 검사들은 다 팩스 보내서 검사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는 안 되죠. 이거 좀 지나치다고. 명백하게 귀순이 아니라 그 도피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정황상 명백한데 이런 걸 귀순으로 간주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내가 볼 때 좀 무리한 것 같아요. 예, 이게 당초 이제 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 칼 끝은 가지 네. 못했군요.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노릴 거라고 여러 차례 이제 공언을 했다가 부끄럽게 됐습니다. 예, 저는 아닐 거라 그랬습니다. 못할 거라 그랬어요. 아 이게 성격상 못 올라가요. 이거. 네.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자 김승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